지난 영상에서 내가 내면 아이 다시 기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지난번 영상을 아직 안 봤다면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해. 내면 아이는 내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나로 머물러 있는 존재로서 그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오늘은 이런 내면 아이에 대해서 더욱 깊숙이 파는 그림자 작업들에 대해 알려줄게. 첫째, 내면 아이 찾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일수록 더 어릴 때 더 깊숙이 상처받은 부분일 거야. 심리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트리거라고 해. 그리고 주의 깊게 이 트리거들을 살펴보면 아마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야. 왜 나한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은 왜 나는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하는 지점들. 그 지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상처받은 너의 내면 아이가 숨어 있을 거야.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면 아이를 찾아보는 거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반응을 했던 일을 점점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는 거지. 그렇게 아직도 너의 내면에서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찾아봐. 둘째, 내면 아이와의 대화. 이제 그 내면 아이와 대화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되었다가 지금의 나로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 오래전 상처받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내면 아이를 찾아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엔 이제 어른인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어른인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를 해주면 돼. 그 어린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위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직접 해줘. 아마 대부분 부모님께 상처받은 일들이 많을 텐데,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 또 앞으로 네가 너의 내면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건지도 설명해 줘. 남겨진 깊은 상처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거야. 그 이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내면 아이에게 오늘 기분은 어떤지, 오늘은 무얼 하고 싶은지 등을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어른인 나로 돌아와서 대답해주고. 이 대화는 꼭 직접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진행해도 되고 혹은 일기로 기록해 볼 수도 있겠지. 셋째, 내면 아이를 위한 편지 쓰기. 편지 쓰기는 대화하기와 조금 비슷한데 달라. 먼저 내면 아이로 돌아가서 그때 상처받았던 그 상황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에 써보는 거야. 나에게 상처를 직접 준 사람이나 혹은 그 상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볼 수 있겠지. 감정을 막 다 쏟아내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봐. 그리고 그 다음엔 편지를 읽는 상대방이 되어서 답장을 써보는 거야.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해 줬으면 좋겠는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는 가상의 편지를 써봐.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작업을 통해서 네가 너의 남아있던 모든 감정과 상처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거야. 넷째, 명상하기. 명상 중에서도 특히 자기 연민 명상, 자기 용서 명상, 그리고 자애 명상을 추천해. 나를 가엽게 바라보고 나의 예민한 반응들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는 명상이거든. 내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 나의 안타까운 상황, 감정을 가엽게 여기고 공감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아닌 사람들과 사물들에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 그런데 명상을 하면 그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 돌릴 수 있거든. 그렇게 나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 나를 돌보는 것이 내면 아이에게는 꼭 필요해. 명상은 내 채널 재생 목록 율리아와 명상하기에서 찾아서 해도 좋고 유튜브에 원하는 주제의 명상을 검색하면 많이 나올 테니까 꼭 해봐. 다섯 번째, 허용하기. 아마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성숙하다, 애어른이다, 어른스럽다, 차분하다 같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수 있어. 왜냐하면 어린이로서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다운 모습은 자꾸 숨기게 되고 어른스러운, 그러니까 주변 어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어린이로서 느끼고 누려야 했던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어린 나를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면 돼. 이제는 나의 보호자도 나잖아. 내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어서 해보지 못했던 취미,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전부 다 괜찮아. 나 같은 경우엔 어릴 때부터 몸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나는 춤이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최근에 스윙 댄스를 시작했어. 그리고 혹시 지난번 영상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1950년대 스타일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그런 옷을 사서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는 즐겁게 놀아야 해. 그러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다시 어린이가 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주워 온다거나 꽃으로 반지를 만든다거나. 여섯 번째, 선언과 확언. 이걸 할 땐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붙여놓고 하면 더욱 좋아. 내가 내면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선언하는 거야. 다양한 것들을 선언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거야.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나를 위한 자해 명상을 할 거야. 1년에 한 번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 거야. 등등 내면 아이가 필요로 했지만 당시에는 받지 못했던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면 돼. 선언문을 만들어서 나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겠다. 또 내면 아이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확언으로 만들어 봐. 긍정 확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내 영상 중에 나만의 긍정 확언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고, 확언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항상 나는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만약 어렸을 때 의견이 자꾸 무시당해서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아마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나의 의견은 소중하다. 나의 목소리는 의미 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확언을 만들 수 있겠지? 힘들 때에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야. 또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해줘.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내면 아이가 속상해 할 때에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너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줘. 항상 옆에 있을게.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털어놓고 싶으면 이야기해. 내가 여기 있어. 걱정되면 그것만 기억해. 내면 아이가 기뻐할 때에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네가 행복한 것뿐이야. 네 웃음소리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네 의견은 항상 흥미롭거든. 네가 무얼 했던, 네가 무얼 하든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을 필요로 할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 것을 도와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에 달아주면 내가 하나씩 다 읽어볼게. 여기는 너희를 위한 안전한 공간인 거 알지?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나는 너를 사랑해.